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카메라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는 시대는 아마 처음입니다. 그러나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만큼 그저 부담 없이 편하게 찍어서 수많은 사진을 단순히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좀 더 전문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들을 전수해드립니다. 쉽고도 간단한 팁이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를 폰카에서 벗어나 정말 사진작가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커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커버가 없는 케이스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중에 힘센 손을 쫙 펴주세요. 가위바위보 할 때 볼을 내시듯이 쫙 펴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이 위로 오게 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은 손 위에 스마트폰을 얹어주세요. 자, 쫙 펴준 손바닥에 검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손을 벌려주십니다. 스마트폰을 양쪽으로 튀어나온 검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안쪽으로 말아서 스마트폰을 쥐어줍니다. 손바닥에 붙어있는 첫 번째 마디로 위아래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비해 크면 잡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면서 세게 잡아보실게요. 검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우면 스마트폰의 뒤쪽에 중지와 약지가 밀착되어 붙습니다.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데요. 그립톡을 이 사이에 끼워주시면 대단히 편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엄지손가락이 남습니다. 엄지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엄지로 찍을 때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손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남는 한 손을 카메라를 조작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혹은 와인잔 등을 잡고 촬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엄지가 힘이 제일 센 손가락이라 엄지로 셔터를 누르면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셀카를 찍을 때 가장 멀리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 셀카나 여행지의 배경을 놓고 셀카를 찍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가 있는 케이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커버가 있는 케이스는 한 손으로 잡고 찍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커버를 펼치신 후 커버가 아래로 내려가게 잡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는 손에 검지손가락을 기역자로 꺾어 상단 모서리에 걸친 후에 반대 손에 엄지만 쫙 펴신 후 엄지가 아래로 가게 해서 L자 모양을 만들어 반대쪽 아래 모서리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즉 손으로 니은, 기역 모양의 괄호를 만들어서 잡아줍니다. 한 손 잡기가 힘드신 분들도 L자를 만들어서 반대쪽 모서리를 받쳐주시면 한결 탄탄하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있는 케이스를 쓰시면 생활은 편할지라도 사진을 찍을 땐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카메라처럼 제대로 쓰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커버가 없는 케이스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센서의 크기가 작아서 DSLR보다는 화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폰들에 비해서 유독 내 스마트폰 카메라에 화질이 좋지 않다면 그때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전구나 가로등 같은 광원을 카메라로 비춰봅니다. 보통은 동그란 빛이 그대로 보일 텐데요. 가끔 길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번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즉시 렌즈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렌즈를 잘 닦아주면 그 띠가 사라집니다. 길게 번지는 띠의 정체는 바로 손기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작고 평평한 데다 손이 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는 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손에 묻어있는 오염 물질들이 그대로 렌즈에 묻어버리면 기름이 묻은 방향으로 빛이 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사진도 원래의 화질보다 훨씬 뿌옇거나 흐리게 나오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렌즈의 컨디션을 항상 신경 써주시면 화질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렌즈를 닦아야 될까요? 절대로 손으로 바로 닦지는 마세요. 손으로 닦으시면 기름칠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으로 닦아주세요. 입고 계신 옷도 괜찮지만 가장 추천하는 장비는 안경 닦기입니다. 안경을 닦는 극세사천이기 때문에 닦이기도 잘 닦이고 렌즈에도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오랫동안 오염을 방치해서 오염된 렌즈가 제대로 닦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렌즈 클리닝 티슈를 이용합니다. 클리닝 용액이 묻어 있어서 오염도 제거가 되지만 핸드폰을 소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소독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안경 닦기는 수시로 갖고 다니시고 렌즈 클리닝 티슈는 일주일에 1장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은 찍기 쉬운 만큼 한 번에 많은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그런 사진들이 그저 저장되어 쌓여만 있으니 나중에는 막상 찾아서 쓰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교체하실 때 매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찍은 사진들을 용도나 주제별로 구분해서 갤러리 안에 앨범으로 분리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각각 다른 기능이 있으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아이폰은 기본 사진 앱의 좌측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앨범과 새로운 공유 앨범이 있는데 새로운 앨범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을 적어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으로 일단 적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앨범에 추가하고 싶은 사진을 고른 후에 완료를 누르면 앨범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앨범에 사진을 추가나 이동하고 싶으시다면 앨범 내에 우측 상단에 선택을 누르셔서 사진을 선택한 후 좌측 하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 원하는 앨범에 이동이나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기본 갤러리 앱을 들어갑니다. 하단에 사진, 앨범, 스토리,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앨범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 우측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앨범을 편집하거나 정렬할 수 있으며 앨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름을 적어서 앨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 앨범을 만든 후에 다른 앨범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 편집을 선택하시면 사진을 복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선택한 후에 다시 우측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 앨범의 복사 혹은 앨범으로 이동을 선택하시면 저희 원하시는 사진들만 골라서 앨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택한 사진들이 앨범 만들기라는 폴더 안에 정리가 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앨범을 따로 만들어두면 후에 사진을 다시 찾아서 보기도 편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진이라는 의미이므로 급하게 백업을 해야 되거나 스마트폰을 바꾸실 때 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단순히 쌓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상황과 용도에 맞게 구분해두면 앞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되새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스마트폰을 카메라처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뤄봤어요. 탄탄하게 잡고 흔들림 없이 찍는 법, 렌즈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항상 최고의 화질로 사진을 찍는 법, 그리고 다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여 쉽게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단순히 셔터를 눌러 사진을 기록하는 행위에서 끝나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담는 사진 한 장 한 장에 보다 아름다운 추억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